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네, 최성민의 빅샷 최성민입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현식 전문가님 파트너님 방송 잘 들으셨죠? 그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들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제 방송도 좀 청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동시 송출이 되거든요. 이게 유튜브에. 그래서 동시 송출이 되는데 지금 안 되네요. 아직. 네. 되나요? 네, 동시 송출이 됩니다. 예. 네, 오사킴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오늘 수능일인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 내지는 손자, 조카, 내지는 이웃, 친구, 형제, 선배의 딸, 후배의 딸, 아들 전부 다 오늘 본인이 공부한 거에 2, 3점이라도 더 맞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뭐 자기의 신에 우리 학생들 실수하지 말고 전부 다 좋은 성적 내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바이샷 아닌데요. 네, 네, 우리 채널에 들어오신 분도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제 채널.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투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시간 없고 저도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이오가 왔다. 바이오의 시간이다. 뭐 이런 건데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스트림, 두 가지 길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고 SK 하이닉스 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부장을 좀 들고 있다. 근데 여기에 좀 팔기가 좀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약간 중기적인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 참고로 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단타치고 하는 거는 잘 못합니다. 저는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조금 항암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오늘 뭐 지금 얼마입니까? 한 27% 올라갑니까? 그 정도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네, 정확히 어떻게 맞췄지? 27.7% 올라가고 있네요. 참고로 우리는 오늘 제가 에이벨 바이오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ABL 바이오 지금 사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는데 저희는 투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4개월 정도 돼서 큰 수익이 나서 저희는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제 우리 회원님들 고객님들이 이익 실현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맞췄어. 아니요. 저 못 맞춥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수익이 나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왜 바이오주의 항암제, 이 면역 항암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지금 ABL 바이오를 떠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방송한 거를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복습 예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멘토모리 아로아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FDA의 신약 심사 센터장인 센터의 국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국장이 우리나라 시장 그래서 국장이 아니라요. 국장, 실장 뭐 이런 국장이 있잖아요. 센터장. 그러니까 교체가 됐습니다. 미국 FDA 신약센터의 CDER이라는 센터의 신임 국장으로 리차드 파수두. 파수두. 이건 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즈두어인데 파수두. 어쨌든 임명된 것은 바이오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앉았냐. 지금 에이벨 바이오가 무슨 뭐 올라가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가 신고가를 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파수두 국장은 FDA 재직을 26년을 했고요. 베테랑으로 암치료제 심사, 혁신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속 승인의 경로가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oncology에 대한 신약, 그러니까 항암제에 대한 신약의 패스트 트랙, 신속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럼 바이오 섹터의 투자 환경의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면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최대 수혜주고 지금 방금 제 생각에는 아마도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선물도 조금 바닥에서 오늘 바닥입니다. 오늘 바닥. 데일리 바닥. 일주일 동안 바닥이 아니라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전에 봤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코스피 코스닥의 격차도 어쩌면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코스피가 한 77% 상승했고 코스닥이 33% 상승했고 둘이의 상관계수가 0.82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여기서 20-30%는 더 상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신속 승인 선구자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FDA.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더 패스트하게 된다. 라는 어저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저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는 거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합니다. 그렇죠? ADC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ADC 이중항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뭐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BBB죠? ABL 바이오는 부터 시작해서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등 이런 항체 약물 접합제 관련 회사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의 변화가 좀 있는데 ADC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성숙한 세부 섹터, 바이오의 세부 섹터는 아닙니다. 아직 성숙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 왜 ABL 바이오 너네 고객들은 왜 팔았어? 우리는 좀 꽤 몇 개월 수개월 전에 샀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사선 의약품으로 트렌드가 이동한다기보다도 방사선 의약품도 굉장히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라디오 파마라고 그러는데 라디오 파마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펩타이나 항체 등 표적 물질에 결합해서 종양을 아주 타겟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그래서 이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는 이런 전립선암 치료제가 이게 허가가 됐고 이게 1년에 약 한 2조 정도 팔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 노바티스나 릴라이 릴리나 이런 회사들이 보면 노바티스나 이런 회사들이 보면 이런 방사선 의약품 회사들을 많이 M&A를 해요. 가격은 1조 8천억에서 3조 사이의 회사들을 M&A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일단은 많이 올라간 뭐 종목들은 더 올라가겠죠. 지금 뭐 얼마나 올라갈지 많이 올라가고 ABL 바이오는 27% 갔죠. AB 프로바이오 갔죠.
뭐 헬릭 스미스까지 올라가요. 큐리언트, 예, 박셀바이오, 예, 이수앱지스 뭐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항암제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예, 이런 라디오 파마를 이제 이런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투자하는 방법하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제가 쓰는 게 아니라서 이거 차트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이거죠. 저희는 한 뭐 요쯤에서 산 것 같은데, ABL 바이오를 좀 미리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ABL 바이오가 무슨 뭐 좋다 나쁘다 뭐 BBB가 어쩌다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했긴 했겠죠. 근데 많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알았더라도 자기한테 피부로 다가와서 이거 지금 사야 된다라고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채널 좀 홍보 좀 할게요. 여기 한국경제TV에 제 채널 주소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채널 같이동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제 라디오 파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ADC 좋지만 그래서 이제 방사선 의약품 요게 아주 이제 새로운 트렌드인데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그런 회사 중에서 굉장히 지금 임상 결과가 좋고 해외 동일한 바이오 의약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으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바닥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저는 어쩔 때 좀 웃긴데 주식이 바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닥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죠. 바닥으로 알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닥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뭐 2중 바닥, 3중 바닥 나오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채널로 좀 건너와 주시고요. 제 채널로 좀 건너와 주셔서 구독하고 좋아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제가 ADC를 잇는 새로운 그 게임 체인저 방사성 의약품의 그 탑픽을 하나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 또 이제 반도체도 얘기하고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이오는 이렇다. 그래서 ADC 나쁘다는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ABL 바이오 우리가 2배 먹고 팔았다고 그래서 뭐 너는 그렇게 좋은 주식을 왜 파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했어요? 딴 데 쳐다보고 있었는데.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혹시 우리 한국경제TV를 보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계시는데 혹시 저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아신다 그러면 1번 쳐주시고요. 나 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한 2번 한번 쳐보세요. 왜냐면 제가 소개 말씀 좀 드리려고. 최성민 내가 좀 알아. 너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럼 1번. 뭐 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새로 나온 사람인가? 그럼 2번.
다 아시는 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마에요. 저거 흉터가 나가지고 흉터 제거 테이프. 흉터 제거 테이프. 오래 붙여야 된대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그러면 너무 죄송한데, 30초만 제 소개할게요. 너무 죄송해요. 예,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 프로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너무 죄송해요. 예, 저는 최초에는 이제 삼성물산으로 입사를 했고요. 수십 년 전이죠. 그래서 삼성증권에 뉴욕에서 근무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맨 왼쪽 위에 보면 런던에서 근무했고, 도쿄에서 근무했고, 홍콩에서 근무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밑에 오른쪽 보시면 아래 오른 현대증권 아시아 대표를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 뵙게 되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저의 미천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만하세요. 너무 소개하면은 또 자랑한다고 그러고 욕해.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바이오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논리를 우리가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붙인다고 그래서 무슨 무식하게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시로 해서 코스피가 77%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을 딱 보니까 코스닥은 뭐 안 올라. 외국인도 잘 안 사고 기관도 잘 안 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둘과의 연관성이 82%예요. 그거를 이제 상관계수가 0.8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77% 올라갔으면 80%의 관계가 있으니까 8을 곱해봐요. 그럼 이게 77이 아니라 8이라고 해요. 그럼 8 곱하기 8은 얼마예요? 64잖아요. 88이 64. 근데 코스닥은 33%뿐이 안 올라갔어요. 64%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맨날 옛날의 역사가 맞느냐 안 맞잖냐. 동의합니다. 옛날의 역사가 뭐 맨날 맞으면 옛날 역사만 공부해서 주식하면 되죠. 네. 그런데 옛날의 역사를 우리가 좀 참고한다면 코스닥은 앞으로 한 1200 정도는 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900이니까. 1200, 1150, 1200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뭐가 움직여야 돼? 자, 이렇게 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뭐가 움직여야 돼? 다 움직였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근데 세상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좋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 LNF 뭐 이런 것들 움직이면 올라가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움직이면 좋아요. 뭐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도.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움직일 텐데 금리 인하 사이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그거 어디 갔어? 네. FDA의 신약심사센터 국장의 변경, 그다음에 릴리나 이런 소위 빅파마들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법인세 소위 감면 혜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ADC를 사면 되고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비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왜 얘기를 하느냐? 왜 지금 얘기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당신 이거 왜 지금 얘기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물어보면 이런 거죠. 자, 차트를 보면 어쩌면 바닥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가 많이 빠졌다. 예. 라는 거 하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회사의 펀드멘탈이 너무 좋다. 이제 펀드멘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는 숫자가 나오는 펀드멘탈을 나눌 수 있죠.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억을 했다, 700억을 했다, 이익을 그게 펀드멘탈이죠. 두 번째 바이오에 대한 펀드멘탈은 뭡니까? 바이오 관련된 펀드멘탈은 뭡니까? 바이오에 관련된 펀드멘탈은 그 신약이 아니면 그 물질이 가치가 상승하느냐라는 게 펀드멘탈이죠. 그러면 가치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임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임상이 결과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젠백스라는 회사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P 밸류를 보니까 제 기억에 뭐 0.8, 0.9 이렇게 나옵니다. 네. P 밸류가 0.8, 0.9라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12점 맞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100점 만점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셀비온을 본다, 아니면은 뭐 ABL 바이오를 본다, 아니면 이런 것들 봤을 때 임상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P 밸류가 보통 어떠냐면 보통입니다. 이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P 밸류가 0.00032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0이 많아요, 되게. 그 다음에 ORR이 중요합니다. ORR. ORR은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요. ORR을 이게 뭐 objective response 뭔데? 예. objective response 뭡니다. 어쨌든 객관적 반응률인데요. 이게 지금 2조 정도 팔리는 플로빅토라고 있어요. 플로빅토. 이게 노바티스인가? 아마 노바티스일 것 같은데 제가 틀려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쨌든 빅파마입니다. 그 플루빅토가 한 2조 정도 팔리는데 그게 객관적 반응률이 한 25.9%였어요. 30%가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럼 완전히 내가 기억해. 숫자를 갖다가 이걸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번 이상의 임상 객관적 반응률이 한 35% 나왔어요. 저기가요. 뭐죠? 그 셀비온이. 그런데 저는 또 이 회사에 바이오 회사를 딱 쳐다볼 때 뭘 보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 당연히 보는 건데 여러분은 뭘 보세요? 여러분 뭐 보십니까? 네. 네. 아직도 바이오에 대해서 실적 얘기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질문을 정확히 해주세요. 제가 그 시티맨님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고치셔야 됩니다. 모르면 배우셔야 되고 정말입니다. 이거는 시티맨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갑자기 저 질문해가지고. 예. 모르면 질문하세요. 네.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뭘 보는 줄 아세요? 바이오를 볼 때 여러 가지 많이 보지만 뭐 보는 줄 아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시총이 얼마나 되나?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오들이요. 어쩔 때는 터무니없이 시총이 3조, 5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잠깐만 이거 한번 볼까요? 옛날에 이 종목도 우리 추천해서 좀 먹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요 골 때린 종목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거 보면요 이 바이오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이게요
매드팩토라는 그 항암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얼마가 하는 거야? 이거 보시죠. 이게 어쨌든 이게 10만 원짜리였어요. 지금 7천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먹은 사람도 있어요. 바이오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월봉입니다. 이거 주봉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매드팩토가 이게 10만 원이면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 되는지 계산하기 귀찮아요. 계산하기 귀찮은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잖아요. 이게 그럼 7천 원인데 지금 이게 10만 원이면은 10배라고 치죠. 그냥 7만 원이라고. 그럼 시총이 이게 2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3조였어요. 시총이. 그러면 매드팩토라는 회사를 2천억에 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밸류가 다 반영돼서 3조에 사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밸류가 굉장히 높아지는 회사를 남들이 많이 모를 때 우리만 싼 가격에 사서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을 들고 있다가 멀티배거의 수익률을 챙겨서 나오는 게 모든 사람의 꿈 아니에요. 예? 그게 모든 사람의 꿈 아니에요? 예, 종목 상담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받지 않아요. 시티맨님. 예, 도시의 아주 모던한 도시 남자인데 도시 남자가 규정 같은 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 남자. 멋있어요. 시티맨. 시티팝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시티맨은 또 오래간만입니다. 시티맨. 예.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은 컨트리맨인가요? 아니면 루랄맨일 수도 있죠. 근데 시티맨입니다. 멋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면 1번이다. 1번 쳐주세요. 우리 꿈이다. 그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런 거예요. 좋은 종목을 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한 30% 먹고 나온다. 바이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계속 바이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어떤 게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ABL 바이오가 어저께 상한가 가고 오늘도 27%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한 4주 전인가요? 이거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딱 하나만 배웁시다. 오늘은 바이오 용어 딱 하나만 배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기억나시는 분이 써주세요. 영어예요. 자, 딱 하나만 배웁시다. 오늘은.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대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몇 주 전에. 바이오 제가 얘기하면서.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말할까요? 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강조를 해야지 제 방송을 보면서 기억을 하실까? 기억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내가 그랬어요. 딱 하나만 배워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예. 저는 채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치고 싶은데, 여기다가. 예. 일로 와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치는지. 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 채널 다 여기 좀 띄워주세요. 저 건너오시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BBB는 한번 오늘 공부해 봅시다. 그랬어요. BBB. 기억나세요?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BBB는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랬어요. 아니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BBB.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BBB가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에이빌 바이오 관련해서인데.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요거 이제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셀비온에 대해서 왜 얘기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살만해서. 자, 좀 약간 삼류 수준으로 얘기할게요. 자, 많이 빠져서. 바닥이라서. 차트상 괜찮아서. 됐죠? 예. 그 다음에 내용들이, 네. 어떻습니까? 네.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내용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보다도 ORR이 높다. 예, 그 다음에 2026년 상반기에 조건부 허가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그 관련된 잘 아시는 분들을 잡아서 인터뷰도 다 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뭐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 시총으로 보면. 그래서 그럼 저평가 상대라는 게 뭡니까? 그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시티맨 님이 또 물어보셨는데 이런 거죠. 그 바이오는 실적이 오늘 루닛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틀리다 그러면 절 지적해 주십시오. 2025년 늦어도 2026년부터는 소위 그 턴어라운드 BEP를 달성한다. 예, 손익분기점을 달성한다라는 얘기가 옛날에도 되게 많았고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 중에서도 루닛을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알죠. 예,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7년에도 턴어라운드가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고갈되고 있다. 근데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CB를 발행할 수도 있고 BW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돈이 없으면. 근데 그거는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아요.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니까 오래 들고 가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나 지금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노이즈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첫째, 바닥에 있는 회사를 골라보자. 근데 바닥에 있는 회사를 고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고를 수 있어요. 옆으로 쭉 긴 회사 고르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옆으로 쭉 기고 있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모멘텀이 생겨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튀고 쫙쫙쫙쫙쫙쫙 가가지고 과거에 파말이 있었지나 아니면 제가 골랐던 종목 중에서 그거 보여주세요. HD 현대 엘렉트릭 그거. 아주 난리를 쳤던 거. 2, 3년 전에. 예. HD 현대 엘렉트릭. 차타모 이거. 2024년 4월 14일 날 말했던 이거 거의 지금은 60만 원도 아니에요. 이거 두 달 전에 그린 거예요. 지금 100만 원 가고 있는 HD 현대 엘렉트릭을 저때 얘기해서 모든 그 무슨 버스턴 컨설팅이나 에이티컨이 이런 데 컨설팅 업체 자료까지 제가 다 공부해 가면서 이거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거의 1500%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종목들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 7% 먹는 걸 살 것이냐 그거는 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도 있어요. 오래간만에 한번 얘기할게요. 토모큐브.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샀다 팔았다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샀다 팔았다도 그 이거 지금 조정받았어요.
이 차트 아닙니다. 근데 16,000원대 얘기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객님들은 이거를 뭐 이익 실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겠죠. 왜냐하면 토모큐브 같은 회사는 전 세계에 없어요. 없습니다. 스위스에 하나 있는데 얘네보다 한 3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 요즘에 3년이면 과거로 따지면 300년입니다. 그렇죠? 네. 도저히 쫓아오질 못해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C를 새로 잇는 그 두 번째로 이제 연결돼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그 섹터, 세부 섹터는 뭐냐면 방사선 의약품이다. 지금 그런 회사 중에서 제가 이렇게 머리 딱 떠오르는 회사가 셀비언하고요. 또 하나 또 있어요. 퓨처캠도 있어요. 둘이 이제 그 좀 약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퓨처캠은 저기 그 뭡니까? 주가가 더 이렇게 올라가요. 잘 올라갑니다. 예. 왜냐면 더 알려져 있어요. 근데 퓨처캠을 지금 사기가 쉽냐? 저는 뭐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종목을 사려면 공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좀 올라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잠깐만요. 이거 일봉을 봐요. 이거 주봉이고. 여기 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사기가 좀 여기 사서 이렇게 물리면 고민되니까 이거 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쨌든 퓨처캠하고 셀비온이 대표적인 방사선 의약품 레디오 파마시의 대표 주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 임산 표본수가 제가 알기로는, 저 틀리면은 저 정정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셀비온은 78명이었고요. 퓨처캠은 2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펀더멘탈 아주 속속들이 디테일을 좀 따져가면서 얘기 좀 공부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거는 단언하지만요. 단언하건데 퓨처캠 주식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리스크 리워드 측면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위험을 테이크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네. 그 가격에 사서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퓨처캠의 시가총액도 좀 보는 거고요. 이 시가총액은 얘네들은 5,600억이다 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섹터를 사고 어떤 세부 섹터에 공부를 하고 어떤 회사는 지금 어디에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요때 좀 사면 더 좋겠다. 지금 좀 산 다음에 기다렸다가 살까? 이런 것들을 정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의 통합적으로 봤을 때 높은 객관적 반응률, ORR이 굉장히 높은, 플루빅토더보다 더 높은 저는 셀비온,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낮고, 그다음에 제가 주변에 스타디를 해서 공부를 하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걸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좀 물어보고 뭐 등등 주변에 물어봤을 때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바이오가 100% 있으면 제일 좋죠. 그건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갔다 와야 되죠. 아니지만 좀 뭐 살만하다. 사실은 뭐 많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왜 사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많이 올라가서 땡큐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불안해서 단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바이오를 살 때, 그 회사가 어떤 특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플랜이 어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임상 데이터나 아니면 뭐 타겟하는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십니까? 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모네님, 저쪽으로 좀 건너 오십시오. 저 위에 보면은 왜 제 개인 채널 있잖아요. 예,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예. 퓨처캠은 왜 PSMA, PET-CT를 측정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PSMA, PET-CT로 측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측정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퓨처캠이 ORR이 PSMA, PET-CT로 측정해서 ORR이 60%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셀비온에 적용이 되면 80%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단언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측정했는지도 모르겠고, 측정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회사를 100% 제가 모르는데 까고 싶진 않습니다. 폄훼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멘탈 붕괴님 이해하셨으면 1번 쳐주세요. 멘탈 붕괴님. 그렇다는데 뭐 그건 모르죠. 예. 이해하셨으면 1번 쳐주세요. 예.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자꾸만 이제 물어보시는데, 종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네, 제가 또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 얘기를 하고 갈게요. 참, 이 종목 자꾸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파마 리서치 지금 5%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파마 리서치, LNC 바이오, 그 다음에 맨날 또 까먹네. 또 한 종목 하나 더 있어요. 있는데, 파마 리서치, LNC 바이오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스킨 부스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스킨 부스터는 뭐냐? 이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맞은 얼굴. 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PD님.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을 스킨 부스터 맞은 얼굴을 띄워주세요. 아무거나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리쥬란은 이제 바늘로 얼굴에다가 이제 스킨 부스터를 맞아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해서 맞는 사람도 많고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마취 크림 바른 다음에 이제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어 정자의 성분을 통해서 뭐 PDRN인데 어쨌든 PN인데 그 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맞아요. 맞으면 이렇게 엠보싱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없어지는 시간을 다운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얼굴이 버블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그게 이제 피부 안에 들어가면 피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모공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치료 비스무리하게 해줘요. 치료라고 얘기하면 좀 이게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좋아지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렇게 생겨요. 네. 그러니까 리쥬란을 맞으면은 그 시술 직후 저렇게 됩니다. 근데 금방 없어져요. 한 이틀이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2주차가 되면 저렇게 깨끗해지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데 요 바이오메드. 아, 생각났습니다. 바이오메드. 어? 어? 무슨 바이오메드인데? 아, 나 맨날 이렇게 회사 이름을 까먹어. 네, 어쨌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LNC 바이오나 LNC 바이오에서 나온 한스 바이오메드에서 나온 그 ECM 재질의 스킨 부스터예요. ECM 재질의 스킨 부스터는 뭐냐면 저는 그걸 더 좋아합니다. 참고로 주가랑은 상관없어요. 아직은 뭐냐면 ECM 계열의 셀라디움이라는 것은 그냥 한스 바이오메드 건데 LNC 바이오 것도 있고요. 그건 R2 엘라비오 R2O라는 건데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피부과 가면 저 ECM 맞을래요? 그러면 그거 줘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렇게 놔주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그 엠보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ECM은요 죽은 사람의 피부를 떼어내서 그거를 갖다가 배양을 많이 해서 똑같은 피부에 그 콜라겐 같은 것들을 직접 주입하는 거예요. 피부에. 인베이시브 하다고 그러는데 침습적이죠. 둘 다 침습적이에요. 바늘을 넣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ECM이 효과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기능이 다릅니다. 약간.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기에는 비슷해요. 그럼 오늘 파마 리서치가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는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K뷰티의 뭐 이런 셀레브리티가 우리나라에서 맞고 뭐 무슨 유럽에 조금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파마 리서치를 그런 이유로 추천했던 그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 거 파마 리서치. 그래서 이제 파마 리서치가 이제 뭐 이렇게 됐었어요. 259%더 올라갔는데 이 숫자 좀 바꿔달라니까. 숫자 잘못 적었더니. 어쨌든 파마 리서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2024년 8월 9일 날 제가 그 전에 문자 보내드리고 뭐 또 관심 있고 뭐 요즘 언급드린 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엘라비에 R2O의 아까 그 뭐지? LNC 바이오. 그 다음에 한스 바이오메드의 그 셀라디움 똑같습니다. 근데 한스 바이오메드의 셀라디움이 파티클, 분자가 더 작아요. 그래서 저는 한스 바이오메드를 더 좋아합니다. 상품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가는 주가에 그걸 봐야 되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한스 바이오메드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많이 올라갔는데 제 말은 지금 LNC 바이오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LNC 바이오도 좋아요. 좋지만 이런 이제 ECM이 제 생각에는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피부과를 가면 요새 한스 바이오메드 거를 많이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싸게 팔아요. 싸지는 않습니다. 6cc 가루로 돼 있어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6cc를 만들어서 피부에 넣는데 지금 행사가로 한 50에서 60 받아요. 근데 그거가 상당히 효과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스 바이오메드가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요거 뭐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LNC 바이오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종목 얘기는 제가 상담을 못 하는데 전체적인 스킨 부스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그러면 제가 2024년에 파마 리서치를
추천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건지. 그거는 시장의 확산이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만 팔다가 네,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제 채널로 좀 건너와 주실래요? 위에 시티맨님도 좀 건너와 주시고 달선 아빠도 좀 건너와 주시고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개인 채널 거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그리고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AI 버블에 대해서 아닙니까?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저는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AI 버블에 대해서? 네. 많이 들었죠. 그래서 AI 버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버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AI 버블에 대해서 네,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욕할 수 있고 저한테도 저를 욕할 수 있고 저를 폄훼할 수도 있고 샘 올트먼을 욕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그 명분과 논리와 이유를 찾으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슨 뭐 싫다거나 사기꾼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AI 버블 논란을 보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GPU를 엄청나게 사고 있죠. GPU는 뭡니까? 예, 지금으로 보면 이제 블랙웰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올 게 뭡니까? 루빈이라는 거죠. 블랙웰 지금 팔고 있는 거. HBM3E 그 다음에 HBM4가 연결되어 있는 GPU는 뭡니까? 예, 루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베리라는 사람이 요거 이제 어저께 얘기한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마이클 베리라는 사람이 원래 GPU의 수명은 2, 3년뿐이 안 되는데 너네들은 왜 6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냐? 너네들은 사기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죠. 감가상각하면은 100원짜리가 3년 감가상각하면은 33원 아니에요. 100원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6년으로 하면 뭐 한 17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17, 18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33원을 빼야지 왜 17원을 빼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1번 쳐주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빨리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네.
이해하셨으면 1번 쳐주시고. 커피 주는 줄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1번 쳐. 네.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저께 얘기한 거니까 또 얘기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훈련용은 그래요. 근데 추론용은 6년까지 갑니다. 훈련용 왜 그러냐? 그건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고장이 많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지금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엉터리다. 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반도체, DDR5부터 일단 가격부터 올려주세요. DDR5 가격부터 올려주세요. 이거 말고 제가 어저께 오늘 보낸 거 검은 거, 검은색으로 된 거. 네, 검은색으로 된 거 그거 DDR5예요. 그거. 이것도 좋은데? 예, 네, 좋은데 하여튼 그거 올려주세요. 이거. 이게 DDR5 가격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밑에 한 4불서부터 올라간 거.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소위 그 뭐냐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주변에 있는 소부장들이 떨어진다?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말고 낸드 가격도 올려주세요. 낸드 가격. 낸드 가격은 지금 시작했어요. 낸드 가격. 요거는 DDR5 가격이고요. 고맙습니다. 네, 낸드 가격. 낸드 가격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저 3불에서 6불 된 거예요. 이게 10불이 될지 20불이 될지는 가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로 진입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막말로 얘기해서 HBM4를 진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mRNA 백신이 없어가지고 마스크 가격이 올라가고 난리가 치고 뭐 내지는 뭐 백신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팬데믹 수준의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슈퍼사이클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은 반도체 팬데믹입니다. 반도체 대란. 자,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1시 몇 분이죠?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최상민의 빅샷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시장에서 조금 일반 분들이 이런 또 잘난 척인가? 얘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최대한 뽑아서 남들보다 미리 좀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축에 드는 그런 방송인입니다. 예. 저는 지난 30년 동안 뉴욕, 런던, 홍콩, 도쿄, 홍콩에서 근무를 했고 우리나라 투자 전략가로서 외국의 뭐 블랙록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큰 펀드의 펀드 매니저한테 우리나라 전략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월급장이로서 일해왔습니다. 예, 맨 마지막엔 지금은 없어진 지금은 KB에 합병된 현대증권 아시아 대표로서 가족이랑 거기서 있었습니다. 서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들보다는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얘기하는 좀 그런 사람으로서 각인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HD 현대엘렉트릭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모큐브 띄워주시고요. 파마리서치 띄워주시고 다 띄워주세요. 천천히. 이런 종목들을 저는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음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케어젠도 했는데, 케어젠이
이제 그 인도와의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을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 살이 빠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근육이 늘어나는 골 때립니다. 저기 어디죠? 한양증권의 오모 애널리스트가 그 자기가 직접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몸무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리포트도 좀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케어젠도 저는 이것도 멀티베거 스토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몸무게 빠진 거하고 근육 올라간 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어젠 이것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예. 요거는 이제 한양증권의 요거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자기 몸무게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은 저렇게 빠지고 있고 체지방량은 그다음에 골격 근량은 올라가고 있다. 예. 근데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코글루타이드라는 거. 예. 펩타이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멕시코, 캐나다, 태국, 레바논, 뭐 터키인가요? 뭐 하여튼 계약이 너무 많아요. 인도. 그래서 내년 실적이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GLP 경구용 약, 입으로 먹는 약이 나오려면 지금 뭐 나온다 하지만 그것도 한 1, 2년 걸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3분 더 넘게 해가지고 뒤에 방송하시는 분한테 제가 또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매일 월에서 목요일까지 11시 20분에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